7월 국내 증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악몽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준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하락의 중심에는 지난 상반기 중 강한 상승을 보였던 반도체가 급락을 했기 때문인데, 이 현상을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의구심이 시작되는 국면으로 인식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쏠림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봐야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쏠림 해소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낙폭이 좀 악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차트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월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였던 고점 대비해서 저점의 비율을 해보면 한 40%가 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거 같은 낙폭을 보였던 사례가 좀 두 번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2008년 금융위기인데, 고점부터 저점 형성까지 약 55% 정도가 하락을 했고, 이제 이거까지 걸리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저점에서 고점을 형성하는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한 26개월 정도 걸려요. 통상 보면은 과거 1, 2년에 걸쳐서 진행됐던 이 코스피 가격 조정 현상이 이번에는 불과 2개월 만에 진행되었다라는 점이 좀 악몽이다라고 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조정이 나타났다라는 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빠진 원인은 반도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이슈가 결국엔 지수 이슈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2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 중에 있죠. 근데 이 가운데서 이제 AI발 수요에 기대를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그런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좀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부각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시크릿컬 반도체 기업인 키옥시아나 이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TSMC나 엔비디아보다 좀 컸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죠. 이제 2021년과 2025년에 영업이익률 최저점을 한번 그려봤는데, 지금 나오는 이 시먼스 포워드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한 70에서 8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유지가 될 거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좀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 다이어트 이슈입니다.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일부 고객들이 이제 저용량 메모리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좀 밝히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베라로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스펙이 좀 다운그레이드 될 거다라는 이슈가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루빈 울트라의 축소안이 좀 발표가 됐죠. 이제 HBM 캐파시티가 점점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프로토타입 형태로만 발표되는 게 아니냐라는 좀 의구심이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메모리 다이어트 조짐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좀 주가 하락을 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외인 자금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도체 센티먼털 부진하다든지 반도체 비중이 좀 과다했다, 아니면은 이제 달러 이슈가 있다, 이런 것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외인 자금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었다는 점, 이것들이 좀 부담이 된 것 같고, 마지막에는 이제 중국 반도체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구심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은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이제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 자국에서 생산된 그런 제품을 우리는 당연 활용해야 된다, 이런 기조가 깔려 있기 때문에 자국의 기술력 확보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 좀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상장한 CXMT라든지 YMTC 같은 그런 중국의 디램과 낸드의 양대 산맥 기업들이 이런 자본력과 반도체 장비를 국산화함과 동시에 이제 신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렌드 포스에서 전망하는 흐름을 보니 이제 마켓 쉐어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코스피가 큰 폭으로 빠졌던 이유가 이 네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사실 매크로 측면에서만 보면은 확장세라고 생각을 해요. 중립 이상의 이제 상승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이 좀 더 선호받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관적으로 실물 경기를 대변하는 구리 가격을 한번 보시면 이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모습이에요. YY로 그려서 보면은 상당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상과 제조업지수 PMI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를 선행하는 그런 지표죠.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서 보면은 이게 과연
더 내리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 경기도 확장세에 있고 실물 경기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고 보면은 주가가 내려갈까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요런 단순 지표만 보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는 없을지언정 경기 확장세와 이제 주가가 지지받는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는 점, 이런 것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흠결이 발생했냐?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펀더멘탈이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변동성은 사실 좀 부정적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낙폭은 여전히 과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을 쭉 이제 복귀해보고 이제 향후 전망이나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수급이라든지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시장을 보면은 성장 내러티브 충분한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이제 디램과 낸드 가격 흐름 추이를 한번 보시면 피델반은 사실 이제 7월에 급격한 조정이 나타나면서 좀 꺾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뭐 디램이나 낸드 가격, 물론 낸드가 최근에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만 기울기 자체가, 근데 뭐 디램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피델반 지수 같은 경우에도 추세만 봐도 이게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아직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기는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업종의 좀 낙폭이 좀 회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반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또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도체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고, 여기에 빗대어서 봤을 때 좀 눈에 띄는 몇 가지 테마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저는 미국 AI 소프트웨어 산업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AI 관련된 투자 중에서 반도체나 전력 인프라 같은 이제 하드웨어 중심으로 자금이 쏠렸었잖아요. 근데 이 자금 쏠림이 좀 진정이 되고 다시 이제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괜찮네라는 생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 전환이 실제로 이제 숫자에 하나씩 반영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얘네들이 이제 AI를 실제로 비즈니스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뭐 AI 인프라가 구축되는 이후에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기도 하죠. 근데 상반기 중에 너무 많이 짓눌렸던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지금 하나씩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성장 스토리가 굳건한 산업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조방원, 세 가지 사업 모두 이제 정책 수혜에 기반해서 이제 수주 가시성이 뚜렷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적인 지원도 있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전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국면에서 확실히 좀 각광받을 수 있는 테마다라고 볼 수 있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국면에서는 원전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 수혜와 수주 가치성 기반으로 이제 성장하는 테마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기 지수 조정 국면에서도 좀 견조한 흐름 혹은 이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라든지 혹은 산업, 이런 거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대표적으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 빈도가 높고 이제 글로벌 소비층이 많은 어떻게 보면 소비재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어쨌든 이 기업들이 수익성이 계속해서 뚜렷하게 가셔야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서프라이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확실히 좀 사람들이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를 좀 높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화장품도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금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이제 정책금리라든지 양적 완화, 요런 이제 유동성 팽창 국면에서 화폐 가치가 절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귀금속은 안전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통화 정책이 계속해서 불안하다라는 부분이 육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변동성이 좀 큰 폭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금 가격도 최근에 좀 부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 중에 한 4천에서 이제 횡보하던 금 가격이 최근에 이제 트로이언스당 한 4,400 정도로 올랐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런 자산에도 좀 수요가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반도체 이외의 테마에 대한 주목을 가져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미국 AI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지 도방원, 그리고 이제 금 가격 같은 경기 방어 성격을 가진 자산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일은 시장이 열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